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전문가 이재명입니다. 오늘도 브라질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뭐 크게 다른 시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더 정보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희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제가 그래서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컨텐츠라서 조금 마음이 무겁긴 무거운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이제 88년도에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새로운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6공화국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계기인데요. 이때 이후로 이때부터 이제 직접적인 선거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헌법을 제정을 할 때 헌법에 보건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넣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보건의 부분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인데 교리적인 부분은 보건은 만인에게 동등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커버를 할 수 있는 통합적이어야 되고 또 평등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도 저희가 이 수스라는 브라질 의료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체계, 그리고 이제 지역, 그리고 사회 참여, 그리고 이제 분산 정책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 헌법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보건 관련 예산은 매해 GDP 성장률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의 예산보다 만약에 GDP가 성장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헌법에 이 정도까지 얘기를 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또 주정부가 갖고 있는 책임과 시정부가 갖고 있는 책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는 세입에서 12%, 그리고 시정부는 세입에서 15%를 보건 관련된 지출을 하기로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소송당합니다. 행정소송당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합니다. 제 소스는 이제 UBS라고 우니다지 바지컬 사우지 이런 진료소 보건소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하고요. 여기가 이제 80%의 문제를 담당을 합니다. UBS 안에서는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이렇게 진찰을 하고 만약에 혹시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파 이제 긴급 치료소로 이송을 합니다. 심지어 사무라고 응급 차량이 있는데요. 이 사무는 우리가 192에다가 전화를 하면 응급 차량을 보내줘서 가까운 병원까지 이제 이송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응급 차량이 지나가면 싸무면 무조건 비켜줘야 된다. 왜냐면 싸무는 진짜 장난을 안 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응급 차량도 장난을 안 치죠. 그렇지만 싸무는 굉장히 굉장히 시리어스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스 안에서는 이제 중증질환 관련된 약 제공, 백신도 접종을 하고요. 수술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게 동등하고 통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 수스에서 만약에 이 약을 제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면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비싼 치료와 관련된 약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슨 암이나 이제 중증질환 관련된 그런 약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 수스는 총 브라질 한 5,500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거의 5,560개인가 있는데 93%의 도시에 수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37,690개의 UB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전국에 수스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나우스 같이 이 아마존 강이 있는 이런 곳에는 어디 보건소로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가 있어요. 배가 있어가지고 이 배가 직접 진찰을 하러 갑니다. 진찰을 받으러 오겠죠. 환자들이.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갖고 있는 전망은 뭐냐면 코로나가 백신이 지금 현재 4월 기준 70만 분이에요. 매일 접종을 하는 게. 근데 브라질은 만약 원하면 100만 개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수스로 굉장히 이 지역 분포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백신만 더 많이 가져오면 되는 거죠. 실제로 2010년도에는 H1N1 백신 관련해가지고 3개월 만에 8,000명의 어린이를 백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의료 컨택 능력도 있고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는 희망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수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브라질은 전 세계 이제 경제 대국 10개국에서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보다 더 지출이 높은 나라이고, 그리고 또 이 공공의료, 그러니까 수수의 혜택자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민이 2억 1천만 명 가까이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공공의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수수 그 진료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이제 의료보험이 있는데, 제가 의료보험으로 이제 병원을 가면 그 의사 진료비가 보통 60페알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 근데 수수는 12알밖에 지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불균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있냐면, 수수에서는 워낙 그 의약품을 사는 그 예산 책정을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약을 안 팔려고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되게 어려운 그런 그 민감한 상황이죠. 브라질에는 총 의사가 뭐 44만 명이라고 하는데, 의사 1명당 국민이 47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 60%가 이 26만 명이죠. 60%가 50만 명 이상이 39개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이 오지로 안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이기도 한데, 뭐 한국도 뭐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방에 대학교 만들고 뭐 그러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브라질도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는 더 심하죠. 여기는 굉장히 그 인구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브라질은 국립대학이 100%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아니, 내 세금으로, 저는 세금을 이렇게 다 냅니다. 소득세 다 내요. 그래 내는데, 그래서 내가 더 열받았는데, 아니 내 세금으로 학교를 연방대학이든 주립대학이든 졸업을 해가지고, 아니 그 저기 뭐야, 다들 그냥 돈 벌려고 그 도시로 나와가지고 진료소 하면, 그러면 왜 국립대학을 세금으로 운영하냐 이거죠. 저 진짜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의사 숫자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브라질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그 정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진보 정권에서 마이스 메지코 파라바라즈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보주의자라고 하면서 마인드는 굉장히 자본주의예요. 왜냐하면 자, 의사의 문제가 있어요. 의사 문제 있고, 그리고 또 돈의 문제 있어요. 예산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의사를 어떻게 하면 저렴한 임금으로 많이 만들 수가 있느냐? 뭐 되게 어려운 얘기죠. 뭐 대학교 하나 만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뭐 레지던트까지 하면 뭐 8년, 10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보 정권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쿠바는 굉장히 의료 쪽으로 선진국 아니냐? 우리는 쿠바랑 굉장히 사이가 좋으니까 쿠바에서 의사를 데려오자, 저임금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외교적인 협약을 통해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쿠바에서 의사들을.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비즈니스 마인드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도에 현재 정부 그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볼소나로 대통령이. 저는 이분을 자칭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트럼프의 굉장한 친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트럼프의 친구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이 이게 그 대통령 둘째 아들이거든요. 얘네를, 이 대통령이 자기 첫째 아들을 01, 그리고 둘째는 02, 그리고 셋째는 03, 그리고 이제 막내는 04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웃기죠. 뭐 어쨌든 첫째랑 셋째까지는 다 정치를 하는데, 둘째가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미국 브라질 대사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번 하원 의회 때 외교위원장까지 역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미국 갔을 때 이런 모자를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브라질 현재 정권은 미국이랑 되게 친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안 돼가지고 되게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어쨌든 볼소나로 입장에서는 미국은 우리 친구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너네는 나쁜 사람이다, 너네는 민주주의도 반대하고 미국도 싫어하니까 내 적이다. 그래가지고 볼소나로 대통령이 뭐 했냐, 2018년도에 쿠바 사람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고 감사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을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쿠바가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더 이상 의사 안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 볼소나로 때문에 원래 브라질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나라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브라질도 이제 중국이랑도 사이가 좀 안 좋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친해져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바이든이 돼가지고 이제 볼소나로도 조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에 교체가 됐습니다.
어쨌든 수수의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브라질은 지금 세입이 세출보다 더 낮습니다. 2020년도 저 마이너스 12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출도 효율성이 없어요. 세출 효율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2020년도 그 브라질 예산을 갖고 왔는데 현재 브라질의 세출에서 56%가 부채 상환을 하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심지어 이 44%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게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브라질이 사실은 이제 작년에 연금 개혁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작년이었나? 재작년 연말이었나? 그때 이제 연금 개혁을 통과를 했지만 이 개혁안은 당연히 지금 효과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지급이 벌써 이제 확약이 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러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몇 년 안에 이제 효과가 나오지만 지금은 연금은 18%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이 열심히 개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좀 더딘 것도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브라질이 좀 세출만 좀 효율적으로 하면 오히려 좀 보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성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실제로 팩트인데요. 진료 예약하는데 무조건 60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산부인과 있다, 외과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고 근데 또 검사를 잡는데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수술을 잡는데도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실제로 60%의 암 진단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말기 암의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그 병은 제가 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병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브라질 대다수 국민들은 결국에는 암이 걸리면 진행 중이거나 말기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술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방사선 치료나 그러니까 화학 치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수수 관련된 그런 컨텐츠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수수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저도 몰랐고요. 어디에 문제 있는지도 알게 돼서 좀 좋았는데 참 무겁고 아쉬운 점이 많아서 조금 그렇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제가 자꾸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